자, 도함수의 활용을 드디어 공부를 시작할 겁니다. 정말 중요한 순간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생각해보세요. 수학2 시작할 때 내가 뭐라 그랬어요? 미분이 꽃이다. 그치? 미분이 꽃이다. 여태까지 배운 게 뭐라고 그래서? 미분은 개수가 뭔지, 그리고 그걸 도함수로 정의하고, 그럼 뭐가 다른지, 어떻게 어떻게, 왜 그렇게 되는지 등등을 설명을 했단 말이에요. 그죠? 그럼 이렇게 어렵사리 미분 개수를 구하고 도함수를 정의하고 한 이유가 있을 거 아니야. 어디다 써먹으려고가 있겠죠. 그게 지금부터 시작하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디다 써먹을 것인가. 이렇게 만든 미분 개수와 이렇게 만든 도함수를 도대체 어디다 써먹을 것인가에 대한 얘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이것이 가장 두드러지게 일단 첫 번째 우리가 바라보는 접근법을 바꾸는 것이 첫 번째가 접선입니다. 접선에 대한 얘기를 먼저 해보도록 할게요. 오케이? 접선이 도함수를 활용하는 첫 번째 이슈가 됩니다. 접선. 자, 일단 시작하기 전에 앞서서 접선의 정확한 정의를 아시나요? 접선, 어떤 함수의 그래프에 직선이 접한다 의 뜻이 뭐야? 함수의 그래프에 접선이 접한다의 뜻이 뭐야? 응? 중학교 때는 뭐라고 배웠었냐면요, 중학교 때는 이런 식으로 구하는 거라고 배웠었거든. 그래프가 있으면 접선이 있으면 1차 함수잖아. 그 1차 함수랑 그 함수를 어차피 곡선이 중학교 때 뭐 했어? 뭐니? 곡선 딱 하나밖에 없었는데 곡선이 뭐 했어? 2차 함수였거든. 그럼 2차 함수에 접하는 거밖에 없잖아. 그러니까 둘이 어떻게 하면 돼? 그냥 그걸 연립한 다음에 판별식 떼서 풀었단 말이죠. 판별식이 이꼴 0 되게 만드는 접선선을 뭐라고 한다고? 접선이라고 생각했다. 맞죠? 그 중학교 때는 판별식이 이꼴 0이라고 풀었었어요. 이게 접선이었었습니다. 알겠죠? 접선이었다고요. 2번. 고등학교 때도 있습니다. 고1 때 뭘 배워요? 고1 때? 원을 배우죠. 원의 방정식. 원에도 접선이 있었는데 그럼 어떻게 구했는지 기억나? 원에서의 접선의 방정식 어떻게 구했어요? 중심으로부터의 거리가 r이 되는 녀석이었습니다. 중심까지의 거리가 딱 r이 되면 반지름 r만큼 떨어져 있는 곳에 직선 그으면 어떻게 했어요? 그 원에 접선이 만들어질 거 아닙니까? 자, 그래서 고1 때는 중심에서부터의 거리가 r이면 원의 접선이 나온다. 이렇게 공부를 했었습니다. 알겠죠? 이 두 가지를 공부했었다고요. 오케이? 자, 그런데 지금 공부하는 녀석은 뭐라고 그래서? 접선을 도함수를 배우고 나니까 다른 녀석이 생기게 된 거예요. 다른 녀석. 다른 관점이 생기게 된 거예요. 왜냐면 우리 봐봐. 우리 미분계수 정의할 때 뭐라 그랬어? 어렵사리 미분계수 평균 변화율의 극한값으로 순간 변화를 구했잖아. 그렇게 구하고 나니까 걔의 기하학적 의미가 뭐라고 공부했었지? 접선의 기울기라고 했었잖아. 아, 그래? 그럼 걔가 접선의 기울기야? 미분하면 접선의 기울기가 나오는 거야? 그러면 그 미분하면 접선의 기울기가 나오면 그 접점은 어차피 접선이 지나갈 거 아니야. 알겠지? 그래서 그때부터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면 되냐면 FA 값, F'A 값을 공유하는 직선이다 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어떤 함수의 그래프가 있는데 얘는 2차 함수가 아닐 수도 있어요. 이제 중학교가 아니기 때문에 2차 함수가 아니라 3차 함수든 4차 함수든 어떤 함수든지 만들 수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그 함수에게 함수값 그리고 또 두 번째 미분값, 이 두 개가 똑같은 직선이 있으면 걔를 뭐라고 부르기로 시작했다고? 접선이라고 부르게 된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얘를 접선이라고 부르게 되면서 이 흐름의 종집으로 찍은 거죠. 당연히 미분 계수의 정의가 접선의 기울기, 그거의 기하학적 의미가 접선의 기울기였으니까 그거로 접선 다시 재정의하자가 하는 게 도함수 활용의 첫 번째가 되겠죠. 이해 가십니까? 그래서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자, 얘랑 여러분이 주의하셔야 될 점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접선을 이렇게 이해하시면 곤란해요. 한 점에서 만나는 직선, 이거랑 좀 다릅니다. 함수의 그래프랑 한 점에서 만나는 직선이라는 개념이랑 혼용하시면 안 돼요. 얘는 접선하고 매우 비슷한 표현이긴 한데 엄연히 다른 표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알겠죠? 한 점에서 만나는 거랑 접선은 좀 달라요. 자, 보세요. 한 점에서 만나는 데를 이렇게 그룹을 만들어 볼게. 이렇게. 알겠지? 그리고 접선을 다시 이렇게 그룹을 만들어 볼게. 접선의 그룹을 이렇게 만들어 볼게. 이렇게. 분명히 여기가 되게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것들입니다. 곡선에서 한 점에서 만나면 이렇게 되는 거죠. 한 점에서도 만나고 접선이기도 하고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아름다운 모습이죠. 그죠? 접선은 접선인데 한 점에서 안 만나려면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접선이 한 점에서 안 만나려면 이렇게 하면 되죠. 이렇게 하면 되죠. 분명히 접하죠. 그래서 한 점에서 안 만나죠. 문제 있죠? 오케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얘는 한 점에서 만나진 않지만 뭐예요? 얘도 접선이라고 부른다. 알겠죠?
그 환자에서 만나는 데는 다 접선인가요? 그것도 아니에요. 자, 함수가 이렇게 있었는데 이렇게 잘라버려요. 이렇게 수직으로 잘라버려요. 관통해버리는 겁니다. 알겠죠? 관통. 알겠죠? 그럼 어떻게 된다고? 얘도 역시 환자에서 만나죠? 그 접선이야, 접선이 아니야? 접선이 아닙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접선은 뭐랑 뭐를 공유하는 거라고? 함수값하고 기울기를 공유한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함수값과 기울기 공유하는 게 뭐라고? 접선이다. 아시겠죠?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상당히 유용합니다. 왜? 함수값과 기울기를 공유한다는 게 뭐야? 지금 현재 나와 위치가 똑같고 지금 현재 나와 변화하는 양상이 똑같은 거야. 알겠지? 그런 직선이야. 직선은 뭐야? 세상에서 가장 단순한 도형이에요. 예측하는 거. 다시 미분이라는 건 결국 뭘 한 거냐면 함수를 잘 모르겠으니까 함수가 어떻게 변해나가는지를 예측하기 위해서 변화율을 계산하는 걸 미분이라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변해나가는지를. 근데 변화를 왜 계산해? 앞으로 어떻게 될지 알아보려고. 앞으로 어떻게 될 거라고 생각해봤는데 지금 현재 모습이랑 바로 지금 이 순간의 기울기랑 이 두 개만 있으면 대략적인 모습은 알 수가 있겠죠. 물론 그 이후에 어떻게 됐어? 더 많은 변화를 당하겠지. 그러나 대략적인 변화는 알 수 있겠죠. 지금 이 상태에서 앞으로 이렇게 갈 것이다. 이렇게 쭉 가면 그게 직선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접선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얘기해드려요. 이게 무슨 말인지 구체적으로. 제가 그 학교 다닐 때, 대학교 다닐 때 그 중간고사, 기말고사 쳤던 기억들 더듬어 보면 솔직히 교양 과목은 열심히 안 했어요. 예를 들면 교양 과목이라는 게 뭐냐면 수학 빼고 다른 과목, 뭐 과학이라든지 이런 것들 졸업을 하려면 필요는 한데 굳이 꼭 들을 필요는 없는 그런, 그러니까 굳이 잘할 필요는 없는 그런 거 있잖아. 예를 들면 여러분이 나를 볼 때 내가 수학을 못한다. 그러면 좀 그렇지. 수학 선생인데, 그치? 내가 만약에 생물에 대해서 뭐 DNA랑 RNA가 뭔지 잘 구분을 못한다. 그럼 내가 한심해 보이니 그거에 대해서? 아니지. 그냥 넘어가지. 난 이제 아직도 구분을 못해요. 이제 까먹었어요. 완전히 다 까먹었어요. 근데 이제 그런 거 공부할 때 대충 하는 거야. 어차피 뭐 내 인생에 뭐 그 중요할 것 같지도 않고, 알겠지? 재미도 없고 하고 싶지도 않고 그냥 성적 뭐 그냥 적당히 받으면 되지 뭐 약간 이런 식으로 공부했단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이런 일이 생기는 거야. 내일이 시험이야. 내일 2시, 오후 2시에 시험이야. 오전 내내 시간이 있긴 하고 오늘 밤새 하면 시간이 좀 있어. 지금 저녁 7시야. 저녁 7시인데 내일 2시 시험이야. 그럼 몇 시간 남았는지 계산해봐. 일단 잠 안 잘 거야. 그 다음에 씻는 것도 최소한만 씻고 딱 세수만 하고 갈 거야. 그러므로 온전히 나는 지금부터 공부는 할 수 있어. 알겠지? 근데 대신 문제는 뭐냐면 시험 범위가 220페이지야. 자, 나 그거 본 적이 없어. 아직 본 적이 없어. 오늘부터 지금 밤새서 저거 다 봐야 됩니다. 그래서 1시간 동안 개빡공을 했더니 15페이지를 본 거야. 알겠지? 1시간 동안 개빡공을 했더니 그 무슨 뜻이야? 아하, 1시간 동안 개빡공하게 15페이지를 보는구나. 그럼 이대로 12시간 하면 180페이지를 보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지. 근데 아까 시험 범위 얼마라고 그랬지? 220페이지라고 그랬지. 좀 모자라죠? 걱정이 됩니다. 알겠죠? 자, 그 정도. 이게 바로 뭐야? 접선입니다. 지금 현재 내가 얼마큼 받는가, 그리고 1시간에 얼마 정도 보는가, 그리고 그것이 앞으로도 계속 지속될 거라고 믿었을 때 어떻게 될 것인가를 보는 거죠. 그리고 보통 그건 결과가 어떻게 돼요? 틀리죠. 망해요. 왜요? 나는 그렇게 분명히 한다고 생각했는데 점점 집중도가 떨어지기 시작하고 몸이 너무 피곤하니까 잠깐 침대에 누워서 공부할까라는 생각이 들고 이내 누워서 공부를 했는데 정신 차려보니까 왜 낮이고 아침이고 시험 시간이 코앞이 되는지, 맞지? 그러다 보니까 다 못 보고 들어가는 경우가 허다하죠. 이해갑니까? 접선은 뭐라고? 지금 이 순간의 상황이 앞으로 지속될 것이다 라고 예측할 때 쓰이는 게 접선의 방정식이라고 보시면 돼요. 알겠죠? 그래서 그 목적이 뭐라고? 바로 FA 함수값이 똑같아야 되고 F'가 똑같아야 된다 라고 보시는 게 접선의 어떻게 보면 새로운 정의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그 접선의 방정식이 다음과 같은 식으로 만들어지게 됩니다. 접선이 있을 때 F'T가 되고요, X-T가 되고요, 이 녀석이 다시 FT가 돼요. 이렇게요. T를 넣으면 FT가 나와야 되고 T에서의 기울기 F'T여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만들어진 녀석을 우리가 뭐라고 부른다고? F의 T, FT에서의 접선의 방정식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알겠죠? 이게 첫 번째로 도형틀을 활용할 때 여러분한테 필요했던 아이디어라고 보시면 돼요. 이해갑니까? 이게 접선의 방정식이 필요했던 아이디어였었습니다. 이게 뭐라고? 이게 접선의 방정식이에요. 자, 기본적으로 패러다임이 많이 달라집니다. 이때는 어땠냐면요, 판별식이 0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기울기나 상수가 미지수였어요. 기울기나 상수를 미지수로 놓고 그게 판별식이 0이 되는 녀석을 찾습니다. 기울기 얼마로 그었을 때, 면 기울기가 상수고 K가 변수가 되겠죠. 0,3에서 쐈을 때 K가 상수고 기울기가 변수가 되겠죠. 이런 식으로 풀었었는데 이렇게 풀면 항상 뭐로 바뀌게 되냐면, 보세요.
전부 다 뭐에 대한 얘기야? t에 대한 얘기, ft에 대한 얘기, f't에 대한 얘기니까 전부 다 뭐에 대한 얘기야? 얘가 접점 중심으로 아이디어가 바뀌게 됩니다. 이렇게 접선의 방정식을 새롭게 정의하다 보니까 뭐가 됐다고? 싹 다 접점 중심으로 바뀌게 되었어요. 모든 내용은 접점 중심으로 바뀌게 됩니다. 심지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보세요. a, b에서 싹 다 y = fx에다가 라고 할 때 a, b 싹다고 하지 않아. t, ft에서 접선의 방정식을 세운 다음에 걷다가 뭘 집어넣어? a, b를 집어넣지. 우리가 문제에서 뭐라 그랬다고? a, b에서 그은 접선의 방정식 이렇게 써놓고 실제로 어떻게 한다고? t, ft라는 접점을 갖는 접선의 방정식이 a, b를 지난다 라고 문제를 바꿔서 푼단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모든 게 중심이 뭐로 바뀐다고? 접점 중심으로 바뀐다. 왜? 우리는 접점에서의 미분계수를 구하는 것을 도함수나 미분계수를 통해서 풀어냈으니까 그걸 적극적으로 활용하겠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모든 게 접점 중심으로 바뀌어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뭐라고? a, b에서 그은 접선이라고 하면 그 식은 어떻게 써야 되냐면 접선의 방정식에다 뭐라고? 여기다 a를 넣고 여기다 b를 넣었더니 식이 성립하더라 이렇게 되는 거죠. 맞습니까? 그래서 식을 쓰면 이렇게 되죠. b는 f't는 a가 되고 t가 되고 다시 여기 ft가 되더라 이렇게 쓰게 됩니다. 이렇게요. 그쵸? 그리고 참고로 이렇게 쓰는 것보다는 사실 이렇게 쓰는 게 훨씬 낫죠. 이게 뭐냐? ft 마이너스 b, ft 마이너스 b를 a 마이너스 t 마이너스 a로 나누면 f't가 되더라. 이런 식으로 써주는 게 훨씬 낫죠. 알겠습니까? 이렇게 써주는 게 낫죠.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여기서 b를 넘겼어요. 이렇게 b를 넘겼죠. 얘 넘어갔죠. t-가 넘어갔죠. 그래서 이런 식이 나온 겁니다. 이렇게 쓰면 바로 식에서 의미가 보이지 않습니까? 식에서 의미가 보이잖아. 이게 무슨 말이에요? 말 그대로 a부터 b까지 접점까지의 평균 변화율이 순간 변화율과 같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이해갑니까? 자, 예를 들면 이런 그림이 보이지 않으세요? 여기 a, b 여기 t, ft 이게 뭐라고? f't 그런데 이렇게 나오더라. 이런 게 보인다는 얘기죠. 이렇게 알겠죠? t-a부터 ft-b를 했더니 이 평균 변화율이 뭐랑 똑같더라? f'랑 똑같더라. 이런 게 보이기 시작한단 말이죠. 알겠죠? 그래서 제가 추천하는 것은 당연히 이렇게 푸는 게 접점 중심의 아이디어에서도 좋지만 이렇게 바꿔놓고 풀어야 이야기가 더 좋죠. 물론 이거 단점은 t가 a면 어떡합니까? 라는 걱정이 있지만 야 설마 a, b에서 이렇게 수직하게 접선을 긋겠니? 그런 접선은 없어요. 알겠죠? 수직한 접선은 접선이라고 보지 않습니다. 알겠죠? 기울기가 무한대이기 때문에 저런 식으로 설명할 수가 없어서 보지 않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하시면 된다고? 이렇게 식으로 바꿔놓고 보시면 되겠죠. 특별히 그럼 관용적으로 이것도 알아놓을 수 있겠죠. 원점을 지나는 접선의 방정식이 뭐예요? 원점을 지나는 접선. 원점을 지나는 접선이 무슨 뜻이야? a랑 b가 0이란 얘기죠. a랑 b가 0이니까 집어넣고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f't는 t분의 ft다.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죠. 이렇게. 알겠죠? 여러분 적어도 접선을 활용하는 데 있어서는 전국에서 가장 빨랐으면 좋겠다고. 왜? 접선은 뻔한 거니까. 알겠죠? 창의적인 문제가 아니잖아요. 접선이 이렇게 나오고 저렇게 나오고 다 똑같이 나오잖아. a, b에서 그은 접선, 원점을 지나는 접선, 접선의 절편 이런 거야. 자, 이런 것도 같이 얘기해 봅시다. x절편은 뭐예요? x절편. 이 접선의 x절편을 구하기로 했습니다. x축과 만나는 점의 좌표를 구하기로 했어요. 그럼 어떻게 넣으면 돼요? x절편을 구하려면 여기다가 0을 넣으면 되죠. 여기다 0을 넣으면 되죠. 0을 넣어서 이걸 구하시면 되긴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구하지 마시고 이 식이 이해가 갔으면 좋겠어요. t 빼기 ft를 f't로 나누는 거다. x절편은. 이거 이해 갑니까? 이해가 보통 잘 안 갈걸요? 이렇게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가 뭐라고? 여기가 무슨 점이라고 얘들아? t, ft라는 점이었다고. 맞지? 근데 여기 a, b가 아니라 여기 x축이었던 거야. 이렇게 x축. 그럼 이 길이가 뭐예요? 이 길이가 ft죠. 이 기울기가 뭐라고? f't죠. 이 길이 ft를 f't로 어떻게 해준다고? 나눠줘요. 나눠주면 이 길이가 뭐가 나옵니까? 나눠주면 ft가 f't로 나눠준다고. 이렇게요. 알겠죠? 나눠지는 길이 어떻게 해주면 돼? t에서 빼주면 여기에 도착하는 거죠. t에서 이만큼을 빼주는 겁니다. 이렇게요. 알겠죠?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이걸 달달달 외우는 게 아니라 당연히 x절편은 뭐라고? 그 자리에서 f't를 나눈 거리만큼 t에서 뒤로 간 거리가 되겠지라는 그림이
머릿속에서 들어와야 그게 진짜로 접선의 방정식을 이해하신 거라고요. 이해갑니까? Y좌편 이해해서 가보겠습니다. Y좌편은 뭐예요? Y좌편. 여기가 Y축이 이렇게 있는 거죠. 이 높이가 FT였는데 이 값이 FT였는데 얼마큼 내려간 거예요? 얼마큼? F'T로 T만큼 간 걸 내려간 거죠. 맞습니까? FT에서 F'T의 기울기로 T만큼 간 거를 내려간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해가세요? 다시요. Y축이 있었고 이렇게 생겼다고요. 이렇게요. 그래서 이렇게 걷다고. 여기가 뭐라고? 여기가 FT라고요. 이 길이가 뭐라고요? 이 길이가 T라고요. 그래서 이 거리는 뭐라고요? T, F'T라고요. 이 거리를 FT에서 뺐다고요. 알겠습니까?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죠. 이렇게. 알겠지? 이런 식으로 이거 다 바로 받아들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죠? 오케이. 자, 이런 것들은 자유자재로 쓸 수 있습니다. 이렇게 돼야 정상이다. 정상이다까지는 아니지만 이렇게 돼야 한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절편 이거 되게 중요합니다. 뉴턴의 방법, 뉴턴 메서드라고 있는데요. 네, 맞습니다. 여러분이 아는 그 뉴턴 맞습니다. 뉴턴이 미분을 처음 만들었잖아요. 그쵸? 처음 만들었어요. 아이콘 H랑 뉴턴이 동시에 미분을 만들었다라고 합니다. 누가 먼저 만들었지? 이게 분분한데 어차피 서로 독립적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둘이 같이 만들었다고 봐도 무방하죠. 자, 근데 뉴턴은 수학자야, 과학자야? 기본적으로 과학자였죠. 기본적으로 과학자인데 지가 쓰려고 수학을 발전시킨, 그러니까 개천재죠. 그죠? 물리적으로도 천재인데 이거 수학이 불편하네. 수학을 더 발전시켜야겠다. 내가 써먹는데 편하니까. 이러더니 수학을 발전을 확 시켜버린, 미적분을 만들어버린, 이게 뉴턴 클래스죠. 자, 그러다 보니까 뉴턴은 보세요. 다른 수학자들하고 기본적으로 문제를 대하는 접근 방법이 많이 가치가 좀 달랐어요. 왜냐면 과학자 출신이니까. 수학자들은 근을 구할 때 보통 뭐라고 하냐면 그냥 교점이 근이고 교점이 있으면 근이 존재하는 거고 근이 존재하는지 근을 구할 수 있는지까지만 관심을 갖습니다. 있다 없다. 두 번째, 있으면 구할 수 있다 없다. 알겠지? 근데 과학자나 공학자는 뭐 때문에 관심을 갖죠? 당연히 근에 얼마냐? 그 관심을 갖겠죠. 근이 얼만데? 그래서 그 얼마를 집어넣어야지 내가 이런 방정식을 풀 수 있는데, 아니 그 얼마인지 모르겠고 있어, 존재한다. 그러니까 존재하는 건 알겠는데 얼만데? 이런 입장이 있다는 거죠. 실용적인 입장과 뭔가 추상적인 입장. 알겠죠? 근데 뉴턴은 뭐라고? 과학자니까 뭐야? 얼만데가 궁금했던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얼만데를 구하는 방법을 스스로 역시 찾아냅니다. 무엇을 통해서? 자기가 만든 미분이라는 도구를 통해서. 알겠죠? 그래서 지금 접선의 방정식을 활용해서 근을 찾는 방법을 알려드릴 건데, 이게 뉴턴이 찾은 방법이니까, 미분의 창시자가 찾은 방법이니까, 어떻게 보면 미분의 가장 근원적인 가치, 용도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도합의 활용을 공부하면서 하나 정도 알아놔야 되겠지. 자, 이런 겁니다. 뉴턴 메서드는 뭐냐면요, 함수가 이렇게 지나가고 있어요. 자, y = fx는 함수가 이렇게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x축을요. 그럼 당연히 여기 교점이 있잖아요. 교점이 있는데 이 교점을 못 구할 때가 있습니다. 교점을 정확하게 못 구할 때가 있다고. 이거 교점을 구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fx = 0이라는 방정식을 풀어야 되는데 이 방정식의 근이 어떻게 되는 건지 안 그어질 때가 있어요. 간단한 예로 지수 방정식이랑 다항 방정식만 조금 섞어도 근이 안 나오잖아. 알겠지? 뉴턴이 생각을 한 거야. 이거 접선의 방정식을 활용하면 될 것 같은데 아무 값이나 넣어보자. 일단 근처에 아무 값이나 넣어봅니다. 알겠죠? 아무 값이나 넣어봐요. 그럼 여기서 뭘 써버려? 접선의 방정식을 쏘는 거지, 이렇게. 알겠죠? 이 값이 뭐야? 이 값을 x1이라고 내가 근의 후보를 하나 만들었는데 x1에다 뭘 집어넣냐면 이 녀석이 x2가 되는 거죠. 뉴턴의 방법은 딱 하나입니다. 얘를 이렇게 바꾸는 거예요. x2를 원래는 x1에서 fx1이라는 값을 어떻게 준다고? f'x1으로 나눠주시는 겁니다. 그럼 x2가 새롭게 만들어지겠죠. 알겠죠? 아까에 비하면 어땠어요? 아까에 비하면 우리가 생각하는 근에서부터 훨씬 더 어떻게 됐다고? 훨씬 가까이 갔죠. 그럼 또 해. x2를 넣고 접선의 방식 구해서 여기서 또 구해. 이렇게. 그럼 어떻게 돼요? 서너 번만 하니까 어떻게 됐어요? 바로 가까이 갔죠. 이런 식으로 갔던 걸 뭐라고 한다고?
뉴턴 메서드라고 합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때 이 값이 뭐예요? 이게 fx1이라는 길이가 되고 이 길이가 뭐가 된다고? fx1이라는 길이를 f'x1으로 나눈 길이가 나온다. 이렇게 하면 여기서 뭐가 돼요? 얘가 접선의 절편이 되는 거죠. 그 접선의 절편식이 바로 뭐야? 그 다음항으로 넘어가는 귀납적 정의가 되는 거죠. 그렇게 정의하면 그렇게 계속 가면 결국 어디로 간다? 근으로 간다 라는 걸 뉴턴이 찾아냈는데 이게 개빨라서 몇 번만 하면, 대여섯 번만 하면 거의 정확한 값으로 나오게 됩니다. 알겠죠? 딱 차수 하나 정도 설명해 주게 되고 이게 접선의 방정식의 첫 번째 활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해갑니까? 자, 이게 일단 첫 번째 접선의 방정식 활용이고요. 접선 친구 중에 법선의 방정식도 있습니다. 법선의 방정식. 사실 엄밀히 따지면 미적분을 배우기 전까지는 설명하기 좀 힘든 파트 중에 하나인데 그래도 문제 풀다 보면 많이 나오니까 알아놓으셔야 돼요. 접선의 방정식 말고 무슨 방정식? 법선의 방정식이 있습니다. 접선의 수직한 방정식을 얘기하는 거예요. 알겠죠? 자, y 꼴 fx가 이렇게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y 꼴 fx가 지나가는데 여기에 점이 하나 있어서 a, b가 있는 거예요. a, b. 이 a, b라는 점으로부터 이 그래프의 가장 가까운 직선의 방정식을 이 곡선의 방정식을 찾고 싶어요. 요 원 안에 있는 게 있나요? 요 원 안에 있는 게 있나요? 이렇게 하는 겁니다. 원래 정확하게 설명할 방법이 수학책에서 없기 때문에 이 동그라미로 설명하는 방식이 최선입니다. 알겠죠? 이렇게 갖다 칠게요. 그러다 어떻게 된다고? 드디어 네, 레이더망에 걸린 순간이 나왔습니다. 처음으로 뭐하는 순간이 나왔다고? 띵 하고 뭐하는 순간이 나왔다고? 접한 순간이 나왔죠. 접한 순간이 나왔으면 요까지 거리를 구한 다음에 여기서 f'x의 접선을 그으면 어떻게 돼서 서로 수직하게 나온다. 이런 형질들을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뭐라고 생각하시면 되냐면 이렇게 되는 거죠. 요 점의 좌표를 t라고 한다면 f't의 역수가 되겠죠. 마이너스 f't분의 1. 리 바로 뭐가 돼? 이 기울기가 만들어지게 되겠죠. 그래서 뭐가 된다고 보시면 되냐면 t-1분의 ft-b가 되겠죠. 알겠죠? 이걸 만족하는 녀석이겠죠. 주어진 a, b에 대해서 이 방정식을 만족한 녀석을 바로 일컬어서 우리가 뭐라고 한다고? a, b에서 가장 가까운 점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래서 법선의 방정식이 언제 쓰이는 거냐면 최단거리 녀석이 점을 구할 때, 최단거리의 점을 구할 때 라고 보시면 됩니다. 주어진 점에 대해서 가장 가까운 점의 거리를 구할 때 쓰는 방정식이 법선의 방정식인데 이 식을 그대로 옮기면 다음과 같은 식이 됩니다. t-a를 넘기고 b를 넘기면 ft가 만들어진다. 이런 식으로 해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 접선의 방식을 구할 때는 어떻게 구하시면 되죠? y는 f't분의 1 tx-t 더하기 ft 라고 잡고 얘가 a, b를 지난다 라고 잡으면 실제로 이게 똑같은 식이 나오죠. a-t가 넣고 넘어가서 a-t가 있는데 넘어가면서 부가 바뀌면서 t-a가 되기 때문에 똑같은 식이 나오게 됩니다. 알겠죠? 이 식으로 바꿔서 풀게 돼요. 그래서 이 방정식이 서로 같기 때문에 이 식을 무슨 식이라고 한다고? 네, 법선의 방정식이라고 합니다. 마치 어떻게 풀겠다는 얘기냐면 여기가 수직하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접점은 똑같이 공유하면서 수직한 직선을 그어서 얘가 여기 만날 때 이렇게 때 안 만나잖아요. 이렇게 때도 안 만나잖아요. 근데 가다가 만난 순간 있겠죠? 그 순간을 뭐라고 본다고? 최단거리라고 보겠다. 이렇게 쓸 때 쓰는 게 무슨 방정식이에요? 법선의 방정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알겠죠? 이렇게 정리하시면 뭐야? 접선에 대해서 알아야 될 것들은 전부 다 알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알겠습니까? 오케이. 자, 그럼 접선에 대해서는 다 했으니까 접선을 활용하는 정리에 대해서 공부를 해봐도 되겠죠. 롤의 정리입니다. 롤의 정리에 대한 얘기를 해보죠. 롤의 정리는 세 가지 조건을 만족해야 됩니다. 시작점하고 끝점이 똑같아야 되고요. 폐구간에서 연속이어야 됩니다. 그 구간이 한 끝에서까지 연속이어야 됩니다. 그리고 개구간에서 미분 가능해야 되는데 이 세 개의 조건이 아주 유기적으로 결합되면서 멋들어진 정리를 하나 알려주게 되고 그게 진짜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알겠죠? 직접 쓰이진 않는데 간접적으로 문제 풀 때 테크닉이나 문제를 바라보는 관점이나 이런 데 크게 도움을 주니까 제대로 이해를 하셔야겠습니다. 알겠죠? 한번 해볼게요. 일단 첫 번째 연속에 대해서는 배웠습니다. 연속에 대해서 배웠어요. 일단 그래프 하나 그려보면서 얘기를 해볼까요?
폐구간선 연속이고 개구간선 미분 가능하다고 했었으니까 FA나 FB가 똑같으려면 대체로 뭐 이런 그림 같은 거 하나 그려보시면 됩니다. FA나 FB가 똑같은데 폐구간선 어떻게 돼요? 연속이죠. 근데 미분 가능할 때 양 끝점에서 미분 가능하지 않아도 되는 거니까 양 끝점 뾰족하게 일부러 표시를 해서 과조건을 좀 삼가도록 했습니다. 알겠죠? 이렇게 된 거예요. 자, 첫 번째 이거부터 시작하죠. 연속하면 뭐가 된다 그랬지? 뭐가 존재한다 그랬지? 연속함수의 성질 두 가지. 연속함수의 성질에서 갖다 쓸 수 있는 증명업체 갖다 쓸 수 있는 정리 두 개. 1번 최대최소의 정리, 2번 사이값의 정리. 알겠죠? 1번 뭐라고? 최대최소의 정리. 폐구간 연속이면 걔는 중간에 뭐가 된다고? 제일 큰 값, 제일 작은 값이 있다. 알겠죠? 연속이 일단 있다. 알겠죠? 그런 게 있었죠. 이해갑니까? 즉 다시 말하면 이 구간 내에서 보니까 당연히 여기 있는 최대값이라는 게 존재하고요, 여기는 최소값이라는 게 존재하더라가 된 겁니다. 이게 무슨 정리했을 때 쓴다고? 최대 최소의 정리했을 때 쓰이는 거예요. 알겠죠? 최대 최소 정리했을 때 쓰이는 겁니다. 이렇게. 반면 A, B에서 미분이 가능하다. 이건 뭐예요? A, B에서 소규모 A, B에서 미분이 가능하다. 이건 뭔 소리야? 그러니까 여기서도 미분이 가능하겠죠? 여기서도 분명히 미분이 가능할 거라고. 근데 여기서 미분 계속 구해보니까 웃기는 게 얘가 최대니까 우미분, 좌미분계수 무조건 뭐야? 무조건 양수가 나오겠고, 얘가 최대니까 우미분계수 무조건 뭐야? 우미분계수는 더 감소되니까 음수가 나오겠죠. 근데 분명히 미분이 가능하다고 했잖아? 최대도 미분이 가능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럼 어떤 일이 생겨야 된다고? 중간에 기울기가 0이 되는 순간이 나올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알겠죠? 기울기가 0이 되는 순간이 나올 수밖에 없다. 그래서 여기서 기울기가 0이 나오게 된다. 여기 나오게 된다. 알겠죠? 결론이 뭐예요? 그래서 최대에서 기울기 0, 거꾸로 최소에서도 같은 논리로 기울기 0. 이게 뭐라고? 이게 롤의 정리 핵심입니다. 최대값일 때는 기울기 0이어야만 된다. 일단 연속이라서 최대 최소가 있긴 있는데, 있는 뿐만이 아니라 미분 가능이 결합되면 기울기 0이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아시겠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쌤. 그럼 좀 이상한 게 하나 있는데요? 그렇지. 그럼 얘는 왜 있는 거예요? 얘는 왜 있는 거예요? 이게 FA나 FB가 똑같지가 않으면 이렇게 될 수가 있어서 그래요. 이렇게 하는 게 이렇게. 여기가 최소, 여기가 최대야. 알겠지? 그럼 그냥 얘가 좌미분, 우미분계에서 있을 리가 없을 수도 있잖아. 그러니까 얘가 지금 우랑 좌가 똑같아서 미분되는 거 0이 돼야 되는 건데 우만 있는 거야. 좌가 없어 애초에. 그럴 수도 있잖아. 그럴까 봐 FA나 FB를 똑같다고 놓은 거야. FA나 FB를 똑같다고 놓으면 양 끝점이 최대값이 되려면 일직선이 돼야 된다고요. 이렇게. 알겠죠? 그런 케이스는 뭐 중간에 0인 거 많으니까 된 거고. 알겠죠? 그렇지 않으면 올라갔다 결국 내려와 다시 돌아가야 된단 말이야. 그럼 중간 최대 최소가 있어요.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렇게 된 거거든. 다시 뭐라고? 다시 FA나 FB는 조건이 왜 있냐고? 그거는 최대 최소가 어떤가? 양 끝값이 아니게 하기 위해서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알겠지? 양 끝값이 아니게 하기 위해서. 양 끝이 똑같아야, 똑같다는 건 뭐야? 최대도 아니고 최소도 아니라는 얘기니까, 중간에 최대한 최소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니까 그렇게 만들어 주려고 FA나 FB가 똑같다는 조건이 들어갔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알겠죠? 자, 그랬는데 여기서 멋있는 생각을 합니다. 롤은 여기까지만 생각을 하고 해도 얼마 대단해요. 대단하죠. 근데 얘가 확장이 되면서 무슨 정리가 됩니까? 평균값의 정리로 만들어지게 됩니다. 이 이름을 안 쓸게요. 이쪽에다 쓸게요. 평균값의 정리라고 쓰게 됩니다. 왜? 평균값의 정리는 일단 이것만 빼고 모든 것이 다 똑같아요. 연속이고 미분 가능하다는 게 똑같아집니다. 알겠죠? 자, 근데 그게 어떻게 바뀌나 봅시다. 그 바뀌는 과정이 너무 멋있어서 여러분이 그걸 알아놓으셔야 됩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올라가다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된 녀석이죠. 이렇게. 알겠죠? 이렇게 된 녀석입니다. 뭐라고? FA랑 FB가 똑같다는 말이 더 이상 없어졌다가 되는 겁니다. 알겠죠? 더 이상 없어졌다가 됐고, 여기서 중요한 성질이 한 개 나오게 됩니다. 추세선을 하나 그어줍니다. 추세선. 이렇게. 추세선은 제가 붙인 이름이에요. 각종 뭐 차트 같은 거 볼 때 추세선이라고 많이 얘기를 합니다. 추세선이 뭐야? 결국 등과 낙이 있었지만 본질적으로 올라갔다. 이렇게 된 거죠. 주식시장 같은 게 그럴 수 있겠습니다. 알겠죠? 사람들이 하도 많이 사고 팔다 보니까
가격이 왔다 갔다 하겠죠. 그런 기업이 성장한다면 주가는 오르겠죠. 약간 이런 걸 추세선이라고 할 수 있겠죠. 결국에는 올라갔지 않습니까? 추세선이 가운데 관통하는 선이 된 거예요. 이런 선이 있는데 얘를 L이라고 하고 원래 쓰던 함수를 F라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죠? F라고 할게요. 자, 여기서 재밌는 일이 일어난다 이거죠. 얘들 F에서 L을 빼면 뭐거든요? F에서 L을 빼면 뭐거든요? 추세선을 빼면 결국 다시 여기 0이 되고 다시 여기 0이 되는 거니까 여기가 그대로 와서 이렇게 떨어진 이런 값이 만들어지게 되겠죠. 이렇게 만들어지게 됩니다. 이렇게. 그쵸? 근데 재밌는 게 이렇게 빼는 과정에서 진짜 중요한 게 교점이 유지가 됩니다. 보이세요? 교점이 유지가 되죠. 교점이 유지가 되죠. 왜요? 아까 여기서 교점이 지났잖아. 이 직선이 이 F랑 추세선이 여기 끝점도 있지만 여기서 중간에 만났잖아. 그럼 만났다는 얘기는 F랑 E랑 같은 값이 났다는 얘기지. 그럼 빼면 뭐가 나오겠어? 0이 될 테니까 여기서 또 같은 좌표에서 뭐가 생긴다고? 교점이 생기고 같은 좌표에서 교점이 생기고 같은 좌표에서 교점이 생길 거 아니에요. 교점이 그대로 유지가 되게 되겠죠. 알겠죠? 그러고 나니까 재밌는 게 얘는 무슨 정리가 쓰여요? F 빼기 L은 시작점하고 끝점이 똑같으니까 얘는 롤의 정리가 쓰이는 겁니다. 얘가 롤의 정리가 쓰여요. 알겠죠? 얘의 롤의 정리가 뭐야? 얘의 롤의 정리는 여기서부터 가장 멀리 있을 때 최대값이 나왔을 때 여기 뭐가 된다고? 기울기가 0이 된다. 가장 멀리 있을 때 이 녀석 기울기가 뭐가 된다고? 0이 된다고 된 거죠. 여기 기울기 0이에요. 여기 기울기 0이에요. 이렇게 된 겁니다. 이게 무슨 뜻인데? 다시 평균값 정리를 돌아가면 여기가 가장 멀다는 것은 쭉 넘어가면 여기가 가장 멀다는 얘기하고 똑같은 거죠. 그림이 좀 병신 같은데 여기서 이렇게 된다는 얘기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이렇게요. 알겠죠? 그럼 그때 뭐가 되겠어? 또 같은 기울기 있는 접선이 또 생긴다. 이런 얘기가 되는 겁니다. 알겠어요? 다시 뭐라고? 여기서 가장 폭이 넓을 때 기울기 0이라고 했었잖아요. 그럼 이대로 쭉 가면 우리도 가장 폭이 넓을 때가 뭐가 된다고? 기울기가 같은 길을 갖게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주면 된다고. 이렇게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평균값 정리가 의미하는 건 뭐냐면 어떤 특정한 점과 점으로부터 가장 멀리까지 가려면 그때가 언제일 거라고? 접할 때가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죠? 접할 때가 가장 멀리까지 갈 때다. 이 직선의 기울기랑 평행한 접선을 가질 때. 알겠죠? 그때가 뭐라고? 가장 멀리 갈 때다라고 봐주시면 돼요. 여기도 어땠어요? 이 기울기하고 똑같은 기울기 가질 때 0이 되는 값이 가질 때가 뭐였어? 최대값이 어떻습니까? 여기서 이 직선으로부터 가장 멀리 가려면 이거랑 똑같이 평행한 기울기를 접선을 그었을 때 접할 때가 바로 뭐라고? 최대값이 된다. 알겠죠? 그런 용도로 접선을 활용한다 라고 생각해 보시면 돼요. 수식으로 예쁘게 정리하면서 마무리 지어볼게요. F에서 L을 빼는 건데 F에서 L을 빼는 게 아니라 F에서 L을 뺀다는 것은 B-A 이런 평균 변화율의 기울기를 가지면서 A, FA를 지나는 이런 직선을 뺀다는 얘기죠. 자, 직선 빼면 어떻게 된다고? 얘가 기울기 0이 되는 순간이 존재한다고 했었으니까 얘가 기울기 0이 된다는 순간은 F'C가 요거의 기울기가 뭐랑 똑같아지는 순간 존재한다는 얘기예요. FB-FA, B-A인 C가 존재한다 라는 얘기가 평균값 정리잖아요. 근데 그냥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C가 어떤 C라고? 그래서 그 직선으로부터 가장 멀리 있을 때, 다시 말하면 최대 최소, 롤의 정리 설명했던 그 최대 최소가 그대로 살아남아서 가장 멀리 있을 때가 바로 최대가 된다. 알겠죠? 그래서 우리가 가장 멀리 가고 싶으면 뭘 그으면 돼요? 접선을 그으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이해 가세요? 다시 정리 좀 해볼게요. 꼭 기억하세요. 뭘 기억하세요? 함수의 그래프에 대해서 잘 알아보실 때 꼭 필요한 것 중에 한 개가 뭐냐면 이런 추세선 하나 그었다 뺐다 하시면 참 좋습니다. 추세선. 알겠죠? 추세선을 빼고 나면 다른 차이만 남기 때문에, 추세선과의 차이만 남기 때문에 좀 더 정확한 흐름이 보여요. 이해 갑니까? 왜 그런 거하고 똑같아요. 학생이 공부를 열심히 했는데 성적이 안 올라. 그게 뭐 학습 방법이 잘못된 걸 수도 있겠고 머리가 나쁜 걸 수도 있겠고, 알겠지? 뭐 선생님하고 궁합이 안 맞는 걸 수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고 추세선보다 공부를 덜 해서 그런 걸 수도 있어요. 무슨 말이냐? 학년이 올라가면 학생들이 다 같이 공부를 어떻게 해요? 다 해. 알겠지? 예를 들면 누구나 다 6시간씩 한다고 쳐봐요. 근데 자기는 평소에 안 하다가 5시간 한 거예요, 매일. 알겠지? 자, 그럼 성적 어떻게 했어? 이미 더 밀려갔지.
기본 추세가 뭐기 때문에 그래. 기본 추세가 하루 6시간씩 하는 건데 지는 그거만큼 안 한 거야. 그럼 자기 나름 열심히 했었어도 성적은 밀릴 거 아닙니까? 근데 지금 자기가 잘하고 있나 안 하고 있나를 보면 어떻게 해야 돼? 전체 그룹의 경향을 빼고 나머지를 생각해 봐야 되는 건데, 그럼 자기는 실제로 뭐야? 열심히 하고 있는데 엄마 이게 아니라 뭐야? 넌 지금 마이너스 1시간이야 추세보다, 이렇게 된 거죠. 알겠죠? 그렇게 전체 흐름을 대비 뭘 비교해 봐야 되겠죠. 이해 갑니까? 자, 이런 느낌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추대선을 빼고 더하면 함수의 정확한 차이가 좀 더 잘 보여요. 그래서 평균값 정리는 평균값 정리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직선과의 접선의 관계, 접선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관계에 설명해 주게 되는 겁니다. 비슷한 케이스 활용 예를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되는 겁니다. 보세요. 자, 이참수가 이렇게 있었어요. 이참수 y = fx라는 이참수가 있었습니다. 이거 2차예요. ax 제곱 더하기 시작한 이렇게 생긴 이참수입니다. 알겠죠? 자, 이참수로 된 거하고 잘랐어요. 된 거하고 잘라서 교점을 a, 교점을 b라고 하겠습니다. 알겠죠? a랑 b라고 해요. 요 위에서 왔다 갔다 하는 점 P에 대해서 삼각형 PAB에 뭘 구하고 싶냐면 최대값을 구하고 싶어요. 삼각형 PAB의 넓이의 최대값을 구하고 싶어. 그럴 때 어떻게 구하면 된다고? 이 평균면이랑 똑같은 녀석이 쭉 가다 보면 접한 순간 생기겠지. 이렇게 접한 순간 생기겠지. 그때가 무슨 값이 돼? 삼각형 넓이가 가장 멀리 간 녀석이 되는데, 그게 재밌는 게 이때가 P였다고 쳐요? 그럼 삼각형 넓이가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나오겠죠. 이렇게 나올 텐데, 아까 내가 뭐가 최대가 된다고 그랬었죠? 여기가 최대가 된다고 했었죠. 여기가 최대가 된다고 했었죠. 여기가 맞습니까? 여기가 최대가 된다고 그랬죠. 맞잖아요. 여기 있는 폭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기 있는 폭이 근데 물론 이렇게 만들어지면 여기 최대가 되는 거였죠. 그쵸? 그러면 여기 때가 최대가 되겠네. 맞아, 최대가 되는데, 그럼 이걸 구하는 과정도 웃기다. 봐봐, 이게 L이고 이게 추대선이야. 이게 F라는 어떤 함수야. 그래서 여기다 이런 걸 그리세요. F 빼기 L이라는 함수를 하나 그리세요. F 빼기 L이라는 함수를 그리면 여기 X축이 생기겠지. 얘가 1위로 내려오겠지. 그 다음 이 값이 어떤 값이 된다고? 최대값이 되니까 여기서 B만큼이 똑같이 이렇게 내려오겠지. 이렇게. 알겠지? 이렇게 내려오겠지. 그러면서 어떤 일이 생기냐 봐봐. 이 값하고 이 값이 둘이 어떻게 돼요? 둘 다? 얘가 몇 차니? 얘도 몇 차? F 빼기 L도 몇 차? 당연히 똑같은 개수를 갖는 2차 방식이 2차 함수가 되겠지. 그러다 보니까 그래프가 어떻게 나오냐면 요렇게 나와요.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재밌는 게 뭐예요? 여기랑 여기 기준을 2차 함수니까 서로 어때? 서로 대칭성을 띠겠지. 그래서 요 길이랑 요 길이가 서로 어때? 같은 길이가 되겠지. 여기랑 여기랑 같은 길이가 되니까 어떤 일이 생겨요? 여기서 요 길이랑 요 길이도 같은 길이가 되겠지.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같은 길이가 되는 이 A랑 B의 중점을 그대로 올린 그곳에서 만들어진 녀석이 접선이기도 하고 이 길이가 최대이기도 하고 항상 대칭성을 띈다. 이런 얘기가 되는 겁니다. 알겠지? 이런 사실을 알 수가 있게 된 거죠. 2차 함수의 접선은 어디 있다고? 그래서 항상 중점이다. 2차 함수가 아닐 때 안 돼요. 근데 2차 함수에서는 어디다? 중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오케이? 알겠죠? 알겠어요? 이런 용도로도 알아놓으시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차함수 성질 나서 간단히 말씀드리는 건데, 자, 멀쩡한 이차함수가 있었다고 치겠습니다. 그냥 멀쩡한 이차함수입니다. 어떤 이차함수냐면 y는 최고차의 계수가 a고 x제곱인 이차함수입니다. 왜냐하면 뒤에 bx나 c 같은 경우는 어차피 다 뭘 얘기하는 거냐면 평행이동을 얘기하는 거죠. 1루 이평행이동시키는 1루 평행이동시키는. 그러니까 개형은 때 이거 똑같죠. 여기서 제가 만약에 이런 거 한번 잡아볼게요. 여러분 보세요. 아무리 그냥 잡아가지고 이렇게 쫙 하고 올라왔어요. 여기 t입니다. 여기 0이고 여기서부터까지 거기가 t예요. 알겠죠? t. 그럼 이 길이가 얼마입니까? at 제곱이겠죠? 근데 접선의 기울기는 얼마예요? 무조건 빼박힌 게 얼마예요? 기울기가 얼마예요? 2at가 나오게 되겠죠? 기울기가 2at가 나오게 됩니다. 기울기가 2at니까 어떻게 돼요? 당연히
기울기 2at니까 어떻게 된다고? 이게 at 제곱이면 이 길이 뭐가 된다고? 이 길이가 2분의 1 t가 나오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알겠지? 2분의 1 t가 나와요. 그럼 여기 무슨 점이에요? 여기가 중점이 되는 거죠. 중점. 알겠죠? 기울 2분의 t가 있으면 여기 무슨 점인데? 중점이 되는 겁니다. 중점. 여기가 여기 중점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다시 뭐라고 해요? 잘 보세요. 재밌어요. 잘 보세요. 아니 중점이 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게 어떻게 써먹는지 알아야 될 거 아니야. 이 접선이랑 어디서 만난다고? 접점하고 이 접점이 어디서 만난다고? 중점에서 만났잖아. 중점에서 만났잖아. 봐봐. 일단 잘 봐봐. 이게 이렇게 된다니까. 봐봐. 이 아이디어가 중점에서 여기가 최대가 된다는 거 보여줬잖아. 마찬가지로 이 참선 이렇게 있었어. 근데 여기서 접선을 쌌어. 여기서 접선 쌌어. 그래서 아무렇게 생긴 접선 두 개가 만난 거야. 이렇게. 알겠지? 근데 이걸 L1이라고 하고 두 번째 걸 L2라고 할 건데 뭘 할 거냐면 이 F에서 L1을 뺄 거야. F에서 L1을 뺄 거라고 이렇게. F에서 L1 빼면 어떤 값이 만들어진다고? 여기 함수값이 똑같고 기울기가 같잖아요. 그럼 여기 어떻게 돼? 이대로 내려가면서 뭐가 돼? 여기서 접하게 되겠지. 그럼 새로운 곡선이 만들어지겠지. 이 곡선이 뭐라고 이게? F 빼기 L1이에요. 여기 접했던 게 그대로 접점이 유지되니까 이렇게. 알겠지? 이게 접점이 어떻게 된다고? 이렇게 유지되니까.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접점이 유지되니까 이렇게 되겠죠. 그럼 얘도 뭐야? 얘도 원래 녀석하고 어울렸잖아. 그럼 여기는 뭐냐면 이게 F 빼기 L1이고 얘는 뭐야? X축이 된 건지 좋을지. 왜 X축이 된 거야? 이게 L1 빼기 L1이거든. L1에서 L1 뺐으니까 0이 됐겠지. 그래서 이게 0이 된 거야 이렇게. 그럼 여기도 뭐가 만들어지겠어? 접점이 그대로 옮겨오면 여기 접점 그대로 만들어지면서 여기 만들어지는 게 하나 있는데 얘는 뭐니? 그럼 얘가 뭐야? L2 빼기 L1이에요. L2 빼기 L1. 알겠죠? 여기 그대로 내려오면서 그대로 내려오고 여기 그대로 내려오면서 이렇게 만들어 L2 빼기 L1. 근데 지금 내가 얘기하는 게 뭐야? 여기가 요 길에 둘이 어떻다고요? 서로 같다고요. 이그제틀리 같다고요. 이렇게요. 알겠어요? 그게 무슨 뜻이야? 그러면 애초에 이 녀석과 이 녀석이 만난 자리, 이 자리도 요렇게 매치시키면 여기가 바로 뭐라고? 여기도 이 길이랑 이 길이가 뭐 하는 자리다? 같은 자리가 된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여기를 같은 자리가 된다. 이 참수는 희한한 게 할선을 그어도 접선을 그었을 때 같은 기울기가 여기에 딱 보고 중점이고 접선 두 개를 쏴도 만난 점이 뭐라고? 중점이 된다는 거예요. 알겠어요? 이해 가세요? 알겠어요? 이 참수는 뭐라고? 할선을 잘랐을 때 걔랑 평균 변화를 똑같은 접선을 그으면 접점의 위치가 할선의 중점이고 2차 곡선에 접선 두 개를 그었어요. 서로 다른 아무거나. 어디서 만난다고? 각 접점의 중점 x좌표에서 만난다고요. 무조건. 그 이참수만의 고유한 성질이라고. 오케이? 여기 진짜 웃긴 얘기 하나 해놨는데 교점이 유지된다 그랬잖아요. 여기랑 여기 교점이 그대로 내려간다고 했었잖아요. 접점도 유지가 됩니다. 접점도 유지가 돼요. 접점도 유지가 된다고요. 자, 이거 잘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이 참수 기준으로 이렇게 여기서 접하면서 얘가 x축하고 접할 때 이게 y축인 거 지금 모른다고 치고 이렇게 x축하고 접할 때 얘에서 보통 뭐라고 부르니? 이 점의 좌표 a라고 하면 이 참수를 어떻게 부르면 돼요? 최고 차이 계수는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a에서 x축과 접하니까 x-a의 제곱이라고 부른다. 이렇게 부르죠. 이렇게. 알겠죠? 이렇게 부르죠. x축 접하니까 말입니다. 그쵸? 그럼 이대로 쭉 올라가면 이게 뭐야? 이게 L1에 식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F는 그럼 뭐예요? F는 얘가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F에서 L1을 뺀 게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F에서 L1 뺀 게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럼 여기는 F는 뭐였겠어요? F는 M에서 x-a의 제곱에서 더하기 L1이 된 거다. 이렇게 쓰시면 되겠죠? 이해 갑니까? 이렇게 쓰시면 되겠죠?
이해 가세요? 다시 정리해 볼게요. 이 L1의 식을 뭐 최고차의 기울기가 있고 x 빼기 a가 있고 역시 똑같이 상수항이 있다. 이게 L1의 식이었다라고 써놓고 보면 초반 많이 보던 건데 이게 뭐야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미분의 나머지 정리라고 보시면 되겠죠. 이해 갑니까? 다시 정리해 드릴게요. 이 모든 것들을 다 아울러서 한마디로 요약해 보도록 합시다. 우리가 미정계수 결정이랍시고 공부했었던 이 터무니없는 식을 정리해 봅시다. 이게 미정계수 결정이라고 얘기하기에는 너무 깊은 뜻이 많아서 웃기는 건데, 그쵸? 이때는 뭐라고 배웠어요? 그냥 얘가 0으로 가니까 상수로 가려면 얘도 0으로 가야 되니까 FA는 B고, 그리고 미분계수의 정의를 쓰니까 F'A가 M이 되더라. 이렇게만 배웠죠. 첫 번째 뭘 배웠다고? 이게 FA가 B다, F'A가 M이다. 일단 이렇게 배웠지 않습니까? 자, 그리고 그 다음에 얘를 어떻게 집어넣을 수 있다고 배웠죠? 한 방에 fx식으로 쓰면 x-a의 제곱으로 나누었을 때 몫이 분명히 나올 것이고, 여기 m에서 x-a 더하기 fb가 나옵니다. b라는 녀석으로 나오게 됩니다. 이렇게 배웠지 않습니까? 여기까지는 오늘 했던 내용이잖아요. 그럼 이걸 그래프로 설명하면 무슨 그래프가 된다고? 이렇게 m에서 x-a에 더하기 b라는 점이 이렇게 있었던 거고, 알겠죠? 이런 점이 있었던 거고, 이 fx라는 녀석은 여기서 접하고 있습니다를 보여주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지? 이게 바로 y = fx입니다를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식은 이것의 숫자를, 이거를 수식으로 옮기면 이거예요. 알겠죠? 그걸 다시 그래프로 옮기면 이 그래프를 보여준다고 보시면 됩니다. 알겠죠? 거꾸로.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거를, 이 그림을 저 수식으로, 이 그림을 이 수식으로, 이 수식으로 바탕으로 이 숫자 정보로, 이거를 다시 이런 식으로 옮길 수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여기서 이렇게 직선을 빼는 아이디어로 적용을 시키면 얘가 x축이 되면서 a 접했던 그 성향이 그대로 오기 때문에 이렇게 만들어지게 되겠죠. 여기가 뭐가 된다고? a가 되게 되겠죠. a가 이해 갑니까? 이렇게 되고, 이 녀석은 fx 빼기 이거 방식 l이라고 하면 lx를 빼면 이 녀석은 x-a의 제곱으로 나눠 떨어진다. 여기는 몫이다.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죠. 이렇게. 알겠죠? 이렇게 써나올 수 있다. 이렇게 되면 됩니다. 그래서 함수역학에서 미정계수 결정이었던 것이 미분을 배우고 나머지 정리를 배우고 접선의 방정식을 배우니까 점점 더 의미가 깊어지더라 라고 보시면 됩니다. 수학2는 적어도 지금 이 순간까지는 이 시그에 대해서 계속 공부해 나가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